흉내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날도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지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나무꾼은 멀리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목이 마른 나무꾼은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을까 해서 그 집으로 가보았어요. 계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자 나무꾼은 집안을 살펴보았어요. 살림은 반들반들하게 윤이 나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나무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보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집에 와서 아내에게 산속 빈집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산속에 근사하고 깨끗한 집이 있는데 빈집이라오. 정말 아무도 안 사는 집일까요? 틀림없소. 아무도 살지 않으니 우리가 가서 삽시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니 이상한데 어쩌면 도깨비 집이 아닐까요? 세상에 도깨비가 어디 있소. 걱정일랑 마시오. 아내도 남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허름하고 삐그덕거리는 집 대신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나무꾼과 아내는 산속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지게로 이불과 그릇들을 옮기고 무거운 뒤주와 항아리도 함께 들어 옮겼지요. 물건을 다 옮기고 방과 마당도 깨끗하게 쓸고 닦았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 아내는 걱정하던 마음도 싹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정말 주인이 없는 집이었을까요? 이 집은 아내가 걱정하던 대로 바로 도깨비 집이었어요. 도깨비들은 낮에는 천장 위에서 지내다가 밤이 되면 내려오는 거였지요. 낮잠을 자던 아빠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라? 사람들이 이사를 왔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다니. 엄마 도깨비가 말했어요. 우리 저 사람들을 골려줘서 내쫓읍시다. 어떻게 골려준단 말이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기로 해요. 재밌겠지, 얘들아? 도깨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 나무꾼과 아내는 밥상을 소박하게 차려 방에 앉았어요. 여보, 새 집으로 이사 오니 밥도 술술 넘어가고 기분이 참 좋소. 그때 천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새 집으로 이사 오니 밥도 술술 넘어가고 기분이 참 좋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무꾼과 아내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여보, 혹시 도깨비 소리가 아닐까요? 여보, 혹시 도깨비 소리가 아닐까요? 도깨비들은 낄낄거리며 신났어요. 와, 이거 정말 재밌는데?
저 사람들을 곧 쫓아낼 수 있겠어. 나무꾼과 아내는 도깨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 집이 도깨비 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사도 다 한 마당에 당장 나갈 수가 없어 그냥 자기로 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잡시다. 여보, 이제 그만 잡시다. 여보, 잘 자요? 여보, 잘 자요. 도깨비 가족은 나무꾼과 아내의 말을 따라하며 낄낄댔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나무꾼과 아내는 마당으로 나가 소곤소곤 이야기했어요. 이 일을 어쩌죠? 다시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할까요? 도깨비들이 따라하는 게 재밌어서 자꾸 하는 것이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내봅시다. 나무꾼과 아내는 앞으로 모든 얘기를 소곤소곤 귓속말로 하기로 했지요. 나무꾼과 아내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도깨비 아이들은 심심해졌어요. 아빠, 저 사람들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빠 도깨비도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거기 아무도 없는 거요? 아빠 도깨비가 말하자 나무꾼이 입을 열었어요. 거기 아무도 없는 거요? 그러자 아빠 도깨비가 다시 말했어요. 내가 먼저 물었어. 내가 먼저 물었소. 나무꾼이 또 똑같이 따라했어요. 아저씨, 왜 자꾸 따라하세요? 도깨비 아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왜 자꾸 따라하세요? 도깨비들이 말을 하면 나무꾼과 아내는 똑같이 따라했어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무꾼과 아내가 계속 말을 따라하자 도깨비 가족은 나날이 지쳐갔어요. 이제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이제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내 이 집에 다시는 오나 봐라. 내 이 집에 다시는 오나 봐라. 도깨비 가족은 귀를 틀어막으며 그 집을 떠났어요. 그 후로 나무꾼과 아내는 그 집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구렁덩덩 새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았어요. 자식이 없어 고민이 깊은 아내는 낮이나 밤이나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빌고 또 빈 끝에 아내는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구렁이였어요. 에구머니, 내가 구렁이를 낳다니. 부부는 깜짝 놀라며 불길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긴 세월 오랜 기도 끝에 얻은 자식이었기에
그냥 키우기로 했지요. 아내는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정성을 들이며 구렁이를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부잣집 세 딸이 아기를 구경하러 왔어요. 큰딸과 둘째 딸은 구렁이를 보고 기겁을 했지요. 어머, 징그러워. 에그, 흉측해라. 그런데 막내딸은 구렁이를 예뻐했어요. 어머나, 예뻐라. 빛깔이 참 곱네. 10년 하고 또 몇 년이 흐른 뒤 구렁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옆집 처녀에게 장가를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타일렀어요. 그런 소리 하면 못 쓴다. 구렁이가 사람에게 장가를 간다니.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몇 날 며칠 구렁이가 막무가내로 조르자 어머니는 옆집에 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어요. 그 말을 들은 큰딸과 둘째 딸은 기가 막혀 펄쩍펄쩍 뛰었어요. 누가 징그러운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요? 하지만 구렁이를 예뻐했던 막내딸은 달랐어요. 제가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집안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막내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구렁이와 막내딸은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구렁이가 장가 간다는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지요. 사람들은 구렁이와 막내딸의 혼례식을 보려고 잔뜩 모여들었어요. 구렁이는 의젓하게 차려입고 혼례를 올렸지요. 혼인한 날 밤, 구렁이는 허물을 벗더니 아주 잘생기고 늠름한 남자의 모습이 되어 색시 앞에 나타났어요. 아니, 서방님! 색시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구렁이 신랑은 낮에는 구렁이로, 밤에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얼마 뒤에는 허물을 벗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구렁이 신랑을 구렁덩덩 새 선비라고 불렀지요. 시간이 흘러 출세할 나이가 되자 구렁덩덩 새 선비는 과거를 보러 집을 나서며 색시에게 허물을 맡겼어요. 이것을 잘 가지고 있으시오.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돼요. 색시는 구렁이 허물을 넣은 주머니를 소중히 가지고 친정집에 갔어요. 두 언니는 막내가 잘생긴 남편과 사는 것이 셈이 났지요. 너 그 안에다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 거니? 언니들은 색시의 주머니를 빼서 열어보았어요. 어머, 징그러워. 당장 태워버리자. 안 돼, 돌려줘요. 말릴 틈도 없이 언니들은 구렁이 허물을 화로에 던져버렸어요. 허물은 순식간에 모두 타버리고 말았지요. 이를 어쩜 좋아. 구렁덩덩 새 선비는 허물이 타는 냄새를 맡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구렁덩덩 새 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다 못한 색시는
신랑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가다 보니 한 아주머니가 칡뿌리를 캐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구렁덩덩 새선비님 못 보셨어요? 이 칡뿌리를 다 깨서 향기나게 다듬으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칡뿌리를 다 캐서 향기나게 다듬어 주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저기 저 아래로 내려가라고 손짓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한 할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구렁덩덩 새선비님 못 보셨어요? 이 밭을 다 갈면 가르쳐 주지. 색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다 갈아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저기 저 아래로 내려가라고 손짓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냇가에서 한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구렁덩덩 새선비님 못 보셨어요? 흰 빨래를 검게 빨고 검은 빨래를 희게 빨면 가르쳐주지. 색시는 주물주물 흰 빨래를 검게 빨고 검은 빨래를 희게 빨아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냇물을 따라가라고 알려주었어요. 색시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냇물을 따라 내려갔어요. 냇물은 끝도 없이 이어졌지요. 얼마나 갔을까요? 눈앞에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어요. 색시는 배에서 내려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은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였지요. 지하세계로 들어가 한참을 걷다 보니 넓은 논이 펼쳐졌어요. 논에서 한 아이가 참새들을 쫓고 있었어요. 얘야, 구렁덩덩 새선비님 못 보았니? 이 논의 참새를 다 쫓아주면 가르쳐주지요. 색시는 허이허이 논에 있는 참새들을 다 쫓아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말했어요. 저기 저 커다란 기와집이 구렁덩덩 새선비 집이에요. 색시는 아이가 알려준 기와집으로 가서 조심히 문을 두드렸어요. 구렁덩덩 새선비는 색시를 보자 크게 나무랐어요. 허물을 왜 태운 거요? 제가 태운 게 아니라 언니들이 태운 거예요. 잘 간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은 구렁덩덩 새선비도 부인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곳에서 살려면 호랑이 눈썹 5개를 구해와야 하오. 색시는 그 길로 호랑이 눈썹을 구하러 나섰어요. 색시는 산속 깊은 곳 외딴 집에서 물레질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 어디 가면 호랑이 눈썹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레질을 해서 실을 다 뽑아내면 알려주지. 색시는 덜덜덜 물레질을 해서 실을 다 뽑아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자기의 눈썹 5개를 뽑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니
할머니의 치마 밑으로 호랑이의 꼬리가 보였어요. 호랑이가 할머니로 둔갑했던 거였지요. 색시는 호랑이 눈썹을 구해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구렁덩덩 새 선비와 색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방아 찢는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매가 살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매를 남겨두고 고개 넘어 이웃마을에 볼일을 보러 가게 되었지요. 배고프면 감자를 구워 먹고 사이좋게 놀고 있거라. 혹시 호랑이가 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단단히 일렀어요. 알았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일찍 오셔야 해요. 남매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한참을 놀다가 배가 고파진 남매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화로에 감자를 구웠어요. 고소한 냄새가 집 밖까지 솔솔 풍겼지요. 그때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집 앞에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맛있는 냄새를 맡고는 문 앞으로 다가왔어요. 호랑이가 문구멍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어린 남매가 감자를 굽고 있는 게 보였어요. 헤헤헤. 아이들을 잡아먹고 저 감자도 먹어야겠다. 호랑이는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호랑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방문을 앞발로 긁었어요. 드드드드득, 드드드드득. 문살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감자를 굽던 남매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문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린 여동생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오빠는 얼른 가서 바늘을 여러 개 가져왔어요. 그리고 문 창호지 여기저기에 꽂았지요. 호랑이가 들어오려고 다시 문을 벅벅 긁자 바늘이 호랑이의 발바닥을 콕콕 찔렀어요. 아 따가워! 아 따가워! 호랑이는 문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고 주위를 두리번 살폈어요. 마당에 세워진 굴뚝이 보였지요. 옳지. 굴뚝으로 들어가야겠다. 호랑이가 굴뚝을 향해 가는 걸 보고 오빠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곧 매캐한 연기가 자욱이 피어올랐어요. 연기는 굴뚝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지요. 굴뚝을 타고 들어가려던 호랑이는 연기를 잔뜩 마셔 쿨럭쿨럭 기침을 마구 했어요. 굴뚝도 안 되겠다. 호랑이는 다른 곳을 찾으려고 다시 두리번 거렸어요.
그래, 지붕을 뚫고 천장으로 들어가야겠다. 호랑이는 단숨에 지붕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지붕을 뚫어 천장에 구멍을 내고 뒷발부터 내렸어요. 남매는 침착하게 화로에 굽던 뜨거운 감자를 얼른 그 밑으로 옮겨 놓았어요. 아, 뜨거워! 한쪽 발을 디디려던 호랑이는 감자에 발이 닿자 뜨거워서 얼른 발을 올렸어요. 호랑이는 다시 다른 쪽 발을 내렸지만 또 뜨거워서 화들짝 놀라며 발을 올렸어요. 아, 뜨거워! 다시 한쪽 발을 내렸다가 아 뜨거워 하고 올리고 다시 다른 쪽 발을 내렸다가 아 뜨거워 하고 올리고 호랑이는 지붕에 매달린 채 계속 발을 내렸다 올렸다 했지요. 호랑이가 발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이 꼭 방아 찧는 것 같았어요. 맞아, 엄마가 찌타만 좁쌀이 있었지? 오빠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좁쌀이 담겨있는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좁쌀을 화로에 달군 후 호랑이 발이 내려오는 곳에 놓았지요. 호랑이는 발밑에 무엇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 뜨거워 하며 계속 발을 내렸다 올렸다 했어요. 호랑이가 발을 내렸다 올렸다 할 때마다 좁쌀은 잘도 찧어졌지요. 한참을 방아 찧던 호랑이는 지쳐서 지붕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붕에 쓰러져 있는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방문을 여니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달려나와 품에 안겼지요. 얘들아, 무사했구나. 아이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호랑이도 잡고 좁쌀도 잘 찧었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을 듬뿍 칭찬해 주었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